네, 안녕하세요. 풍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8일 본장이 끝난 이 시간에 풍산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풍산 주주분들 분명 이거래일 동안의 상승 다시 나왔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 내가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나? 지금 나 늦은 건 아닌가? 늦었나? 라고 고민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 이때 정말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기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재료들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주의 깊게 시청하셔서 이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라 그랬었나요? 풍산 너무나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왜?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나올 거고 지금 뭐다? 최근에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산 기업인 풍산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실시간으로 두 번째 뭐였냐? 구리 가격이 톤당 얼마? $10,000 돌파를 지금 코앞에 두면서 지금 이 구리 가공 산업을 하는 구리 가공품을 만드는 풍산의 영업이익이 앞으로의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ER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풍산의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이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뭐다? 결국에 인기 투표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요. 뭐였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 굉장히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매집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주치였는데 지금 근 2일 동안 어떻게 됐다? 매도 물량으로의 음전이 나왔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땠다? 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그러한 매도 물량을 던지는 세력이었는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세로의 양전이 나왔었는데 개인들에 대한 양전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다? 외인들과 기관이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외인들과 기관이 바로 어떻게 됐다? 음전이 나왔다고요.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바로 뭐를 알아야 된다? 아, 이거 개미털기구나. 이거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이구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동시에 음전이 나왔을까요? 개인들의 매집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던 외인들과 기관이었는데 개인들의 양전이 나오자마자 둘 다 음전으로 전환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의 조정을 만들었다. 원래 똑같은 양전이 나왔으면 오늘의 주가 어떻게 됐었다? 5%에서 6%의 급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들어갔고 이러한 개미털기 구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내일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경고 딱지가 언제 풀린다? 이 10일과 11일 사이 10일과 11일 옵션 만기일이 오면서부터 이제 바로 풀리게 되는데 그때의 폭등 구간을 노리기 위한 매집 구간이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주가의 조정 구간이 올 수밖에 없고 개인들 심리적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반등 구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었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정에 패닉셀이 나와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패닉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패닉셀 같은 경우에 이러한 패닉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절대 아니죠. 패닉셀을 하고 싶어서 했으면 패닉셀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내일 분명 큰 주가의 조정이 나올 거고 지금 이렇게 소폭 상승 2%대의 상승이 나온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갔던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훨씬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아직까지 하락 조정 구간이었구나 하면서 이런 매도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매도 물량을 던지는 행위는 뭐다? 결국 세력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고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에 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에 당할 건가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와 종목별 공매도 추이와 대차거래 내용만 봐도 알아볼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 보통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 물량을 걸게 되죠. 하지만 이 개미털기 구간에서의 특징은 뭔가요? 공매도 물량을 거나요? 아니죠. 왜냐? 주가의 반등이 급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걸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옵션 만기일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서 공매도 물량을 걸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줄면서 매매 비중이 1%대 아래로 떨어진 이 시점과 주가의 상승 구간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대차거래 내역을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 대차가 상환이 되면서 대차거래 내역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공매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공매도 물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주가는 횡보가 나오고 어떻게 된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의 특징이 뭐다? 한 번의 큰 조정 구간을 세력들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횡보 구간이 깨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되고 그 매도 물량이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온다고요. 왜냐? 10일은 뭐가 있다? 옵션 만기일이 있다. 풍산 앞으로의 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폭등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공매도 물량 줄이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공매도 물량마저 10일에 어떻게 된다? 바로 쇼커버가 들어오고 쇼스키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11일날 지금 경고딱지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대차장고에 대한 허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차장고를 끼고서 들어오는 그러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폭등 구간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폭등 구간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풍산 주주분들 지금 매도를 하면서 왜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혼자서 매도를 들어가면서 세력들의 배만 불려줄 꼴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왜 매수를 들어가서 훨씬 더 큰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혼자서 손해를 보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010-5912-8706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이 조정 구간 크게 나올 수 있다. 혼자서 감정적 심리적으로 대응하셔서 패닉셀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자고요. 어떻게? 구독자방에서.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드리겠다고요. 장이 마감된 이 시간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서 신청 넣어주시면 수락까지 받아드릴게요. 그렇다면 구독자방에서는 뭐 잡아드리냐? 내일 분명히 뭐라 그랬나요? 조정폭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개미털기 구간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왜? 10일, 11일에 거쳐서 옵션 만기일과 경고딱지가 떼지면서 대차장고가 풀리면서 쇼커버, 쇼스키즈가 나오면서 폭등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개미털기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미털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 노리자고요. 제가 땡땡땡1 정확하게 잡아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 분명히 잡아야 된다. 왜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죠? 방산주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 공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걸리는 종목이다. 우리가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주가는 있지만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가가 있나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가가 있었냐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공매도 물량과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의 누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폭등 구간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더 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대차 거래가 풀어지면서 개인들의 어떤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B2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B2 자본이 뭐예요? 진짜로 빚을 내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이자를 10%를 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주가의 조정이 나와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의 손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내가 직접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자본 그대로 주식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세력들은 일부러 공매도를 걸 때 그러한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하게끔 공매도 물량을 터트린다고요. 그러한 재료들의 힘을 터트려서 주가의 조정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산주의 특징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번 기회에서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해야 되고 세력들의 공매도의 추세와 이 B2 물량이 들어오는 그러한 리스크를 포함을 해봤을 때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잡아서 땡땡땡1 매도 타점 제가 잡아드리겠다고요. 왜? 이 조정 구간 동안에 우리 손해 앞으로 한 번 더 보실 거냐고요. 스트레스 한 번 더 받으실 거냐고요. 저랑 같이 주가 조정 잡으면서 안정적인 투자 리스크를 투자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왜 또 감정적인 투자 심리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나와서 매도를 하고서 나오는 이런 현금성 자산들 은행에만 넣어 두실 건가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 제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 드리겠다고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안전자산 뭐 있나요? 금. 이것만 알고 계셔도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알려드리겠다고요. 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의 운용만 잘 다뤄도 7에서 10%의 수익률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에 뭐 있나요? 금 있고 달러 있고 엔화도 있죠. 그러고 나서 뭐 있다? 채권 있다. 어떻게 잡아드린다?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가져가세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급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니까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10% 이하만 가져가세요. 너무나 큰 수익률을 안겨다주는 장기 채권이긴 하지만 우리 7월 FOMC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 방어가 안 되니까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달러랑 엔은 몇 대 몇 비율로 가지고 있을 건지 금은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을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요. 왜?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이 뭐다?
리스크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 시점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노리면 어떻게 된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하려면 이 구간에서의 매도를 통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한 내용들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폭등 구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본질선보다 아득히 높아졌을 때 이거 구독자방에 제가 항상 띄워놓잖아요. 들어와서 확인하시라고요. 제발.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서 우리가 차익 실현 구간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왜?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비투자분들의 청산과 세력들에 의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는다. 저점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왜냐? 앞으로의 주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산 분야와 이 구리 가공품 분야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 구간을 잡은 이러한 행위는 뭐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본과 이 여력을 만드는 행위라고요.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된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잡는 거다. 이러한 사이클을 알아야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부터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큰 자산을 한 번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들보다 한 번의 투자 여력과 자본과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 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적금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적금형 투자를 하는 분들 소폭의 수익률이더라도 2에서 3%의 수익률이더라도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야 어떻게 될 수 있다?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다. 이런 복리의 마법을 부려서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리스크를 안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의 손해, 마이너스 15%의 손해 진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리를 쌓을 수 있다? 없다고요. 자산을 쌓을 수 있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객관적인 투자, 이번 영상을 본 기회로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말하는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객관적인 투자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왜냐? 제가 잘나서? 아니라고요.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과 플러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 끝까지 이해하면서 보시는 분들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플러스 지금 풍산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까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못하시겠냐고요. 너무나 잘하실 수 있다고요. 단지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걸 기회로 삼아서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모르는 내용들 배워가시면서 수익률을 올리시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객관적인 투자를 시작해보자고요. 어떻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010-591-8706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 딱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독자방에서 같이 수익률 올려보자고요.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률 올려보자고요. 제 구독자방에서 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구독자 방이니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많은 풍산 주주분들이 제 영상 확인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다 수락 받아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안 하실 이유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와서 봐야 손해인가요? 안 봐야 손해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음 내일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조정에 대응해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 우리가 그 반등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고점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자고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만 보고서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제발 혼자서라도 대응하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 노력하시고 이해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고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까지 가지고 계신 우리 풍산 주주분인데 왜 보상을 못 받아 가시냐고요. 뭐로써? 수익률로서 왜 보상을 못 받아 가시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풍산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10,000%에 20,000%의 수익률 보장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하면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죠. 하지만 제가 풍산 얼마나 큰 우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이미 확실하니까 우리가 분명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안전자산을 운용을 잘 한다면 우리에게 300%의 수익률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종목이 이미 확실하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가자고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정말 많은 풍산 주주분들이 제 구독자방에 들어와 오셔서 같이 수익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지금 머리 싸움에서 손해보지 마시고 내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급락 구간, 의도적인 개미털기 구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지금 영상을 본 이 시간에 딱 2글자 풍산 2글자만 보내셔서 같이 들어오셔서 구독자 방에서 내일 시장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풍산 주주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공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세 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